수능특강 수학 1의 네 번째 단어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각함수 활용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좀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리 개념 수업 찍는 거니까 유심히 보시고요.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의 내용 자체는 이거거든요.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외접원의 반지름인 R, 외접원의 지름인 2R과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증명하는 과정 자체는 밑에 보시면 쭈루룩 나와요.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런 거죠. 이 써먹는 특징은 뭐냐면 사인 법칙이라는 건 외접원이 필요하고요. 그 외접원 입장에서 보면 삼각형의 내각 하나하나가 각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원주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에서 원주각이라는 건 요 그림 보시면 되겠죠. A라는 각도 하고 A'이라는 각도, 요 두 각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똑같은 홀을 공유하고 있는 원주각들이기 때문에 각도가 똑같다는 거야. 그럼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각에 해당하는 사인 값도 당연히 동일하게 유지가 될 거라서 요 녀석에 해당하는 사인 A의 값을 요거 가지고 찾겠다는 건데 요 A를 A'으로 옮겨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변 하나가 지름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옮긴 거고, 변 하나가 지름이 되면 이 지름이랑 마주보고 있는 쪽은 90도가 되겠죠. 180도에 해당하는 원주각이니까 90도잖아요. 결국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거라고요.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2R과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유도하는 과정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래서 저 결론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인 법칙이라는 건 첫 번째로 외접원이 필요하다. 삼각형이랑 외접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사인 법칙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사인 법칙을 쓰라는 아주 대표적인 사인이 이거라고요. 사인 계속 그래서 그러네. 표시가 이거라고요.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얘를 직접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같다 그랬거든.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각도 하나랑 이거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또 각도 하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야. 이렇게 네 가지 정보가 있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없어도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죠? 외접원이 나오면 그냥 사인 법칙 쓰라는 이야기니까 뭐 이거 가지고 쓰시면 되고, 이게 없더라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각도 두 개랑 이것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그 말은 그것 중에 하나가 비어 있으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각도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변의 길이 A, B랑 사인 B, B라는 각도 알고 있어. 그러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A의 값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말했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각도가 두 개나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값, 코사인 값, 특수각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에 있는 것 중에 써먹을 수 있는 건 뭐 30도, 45도, 60도, 90도 뭐 거기에서 둔각으로 몇 개 더 있긴 있지만 아주 특별한 몇몇 경우에나 사인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경우에나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사인 A랑 사인 B 그리고 변의 길이 두 개, 각도 두 개, 그것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예제로 가볼 텐데, 밑에 이거 보시면 다 증명하는 과정들이에요. 옆에 예제로 가볼 텐데, 이거 뭐 사인 법칙에 해당하는 예제 문제니까, 아이고, 이런 사인 법칙에 해당하는 예제 문제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쓰라고 하는 거겠지, 그죠? 뭘 보고 사인 법칙인지를 눈치를 채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왜 사인 법칙을 쓰라고 한 건지. 그림과 같이 변의 길이 AC는 3이고요. 요 각도 6분의 파이고요. A, B, C라는 삼각형 내부에 전 P가 있고
APC라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요. 그럼 이거 다 각도 나와 있고 변의 길이도 다 나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나온 게 sin PCB, sin PCB예요. 생뚱맞게 요 각도인데 요 각도에 해당하는 sin 값이 15분의 루트 29래요. 각도를 실제로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이상한 숫자 나왔잖아. 그죠? 저걸 가지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BC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예요. 이 길이. 그럼 요 선분의 길이에 해당하는 삼각형은 ABC라는 삼각형이에요. 그죠? 이 변의 길이를 살리려면 ABC라는 삼각형을 쳐다봐야 돼. 물론 여기다 보조선 이렇게 하나 그으면 PBC라는 삼각형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PBC라는 삼각형을 만들면 이 6분의 파이를 쓸 수가 없잖아요. 말했지만 30도라는 각도, 6분의 파이라는 각도는 우리가 쓰기 너무 좋은 각도야. 이건 잘라내기는 게 좀 아쉬워요. 웬만하면 안 자르고 내비두는 게 좋다고. 이 각도 6분의 파이는.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 변의 길이를 생각하려면 ABC라는 삼각형을 어떻게든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것에 해당하는 각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 각도를 우리 세타라고 생각합시다. 이거요. 요거. 그럼 자, 요 변의 길이가 궁금한데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는 요 각이 6분의 파이, 요 변의 길이가 3이래. 변의 길이랑 대응되는 각, 이 두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라고? 요 변의 길이라고. 그럼 얘한테 대응되는 각, 요 각도를 좀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지? 근데 아마 각도를 정확하게는 찾지 못해도 요 세타 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표현해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해보면 이런 건데, 일단 요 각도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3분의 파이 요렇게 생겼어요. 60도니까. 그리고 여기 6분의 파이, 여기 세타, 여기 3분의 파이 이거 다 더하면 6분의 파이랑 세타랑 3분의 파이를 더하시면 6분의 2파이니까 6분의 3파이여서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삼각형은 각도 3개 다 더하면 파이잖아. 밑에 거 2개를 더했더니 얘란 이야기야. 그럼 이 위에 부분에 있는 각도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 얘기예요. 다 더해서 파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변의 길이에 대응되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라는 거고,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얘네 둘이랑 노란색으로 표시한 얘네 둘 가지고 사인 법칙 써보면 되겠다. 그렇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내가 원하는 선분의 길이 BC라는 건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3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1 분의 3이어서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지난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각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오는 거니까 요 녀석은 분모에 있는 요 녀석은 또 누구랑 같은 거냐면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거든. 그지? 그래서 결국 BC라는 선분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랑 6을 곱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BC라는 선분의 길이는 6 코사인 세타다 그 얘기입니다. 주어진 힌트는 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구하래. 그럼 뭐 또 구하면 되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제곱하시면 사인 세타가 15분의 루트 29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건 루트에 1 마이너스 요거 제곱한 거예요. 15, 225분의 29 이렇게 생겼고요. 루트 225분의 225에서 29 뺄 거니까 196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분모는 15, 225, 14, 16, 14 이렇게 생겼죠. 16일 리가 있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5분의 1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6 곱하기 15분의 14. 그래서 약분하시면 뭐 답이 만들어지겠죠. 뭐 5분의 5분의냐? 3으로 넣으면 3, 4, 42? 답이 없는데? 뭐야? 얘가 이게 아닌가요? 5분의 14가 아닌가? 맞는데? 3으로 나누니까 2 맞지? 그죠? 이렇게 해서 예제 문제는 해결해 보시면 되겠고요. 참 밑으로 가서 뭐 이거는 사인 법칙이랑 상관없이 삼각형 얘기 나오면 자주 나오는 건데 유제 1번 보시면 이거 얘기하려고요. 사인 B 더하기 C. 뭐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각도 3개 다 더하면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B 더하기 C라는 건 파이에서 A를 뺀 거랑 똑같다 그 얘기고, 그럼 사인 B 더하기 C라는 건 누구랑 똑같다? 사인 그냥 A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그냥 A, 사인 A니까. 그래서 사인 A의 값이 나와 있는데 물어보는 건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사인 법칙 써라 그런 소리입니다.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림 보니까 어때요? 외접원 그림 나왔죠? 사인 법칙 생각해야 돼. 코사인의 값이 나왔지만 뭐 사인 값은 구하면 되겠죠. 그죠? 요 예제는 뭐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코사인 DOE가 나왔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있네. DOE가 나와 있는데 요 각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 여기 보이죠? 이 사각형에서 요쪽 각도 90도거든요. 요쪽 각도도 90도예요. 왜 90도냐면 원의 중심에서 요 변의 중점에다 그었는데 이 변은 원 입장에서 보면 현이야. 현 그죠? 현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현의 중점에다 선을 떨어뜨리면 걔는 수선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90도 여기 90도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의 값 나온 걸로 사인의 값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요 사인의 값이 나오고 여기 변의 길이 4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인 법칙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면 코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보다 좀 훨씬 더 많이 쓰일 녀석이고요. 훨씬 중요하게 나올 녀석인데 얘는 별거 아니지만 증명을 좀 보자면 왜 보려고 하냐면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옛날 책에는 코사인 법칙이 2개가 나와요. 1법칙, 2법칙 이렇게 2개. 그리고 여러분 책에 소개되어 있는 요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2법칙이에요. 코사인 1법칙은 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도 그러니까 교과서에 1법칙, 2법칙이라고 나누어져 있을 때도 코사인 1법칙은 코사인 2법칙을 증명하는 게 제일 큰 용도였다고요. 그만큼 별로 쓸 일이 없었는데 옆에 예제로 나오더라고. 유제 문제 하나 있어요. 그래서 1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기 좀 그렇고 그 1법칙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2법칙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런 건데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었는데 꼭지점 하나에서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수선을 떨어뜨리면 직각삼각형 2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요 삼각형 둘 다 나름대로 이제 뭐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이 좀 성립하게 될 텐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먼저 볼 거예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요 변이 여기 수직인데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b거든요. 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h라고 보면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를 뭐 x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럼 각도 a를 이용해서 얘랑 얘네들을 다 좀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b분의 h는 sin a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h라는 건 b sin a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여기 또 b분의 x라는 건
코사인 A랑 똑같아요. 그래서 X라는 건 B 코사인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제 다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볼 텐데 요 길이는 A라고 나와 있고요. 요 길은 H인데 그 H는 B sin A 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요. 요 밑에 변의 길이는 전체 C에서 X를 빼는 거야. 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거 왜 얘로 바꿔 쓰려고 하는 거냐면 X나 H는 원래 있던 문자가 아니잖아. 내가 보조선 거서 지정한 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나와 있던 A, B, C로 다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요 빨간색 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를 쓸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A제곱이라는 건 H의 제곱 이거 제곱하는 거야. B sin A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C-B 코사인 A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고요. 얘는 뭐 B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됐고 여기서 B제곱 코사인 제곱 A가 나오거든. 그거 둘이 합쳐지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온전한 B제곱이라는 녀석이 하나 생겨나고요. 여기도 C제곱 하나 나오지. 그리고 여기서 남는 찌꺼기 생기죠.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고요. 누가? A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A, B, C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당연히 다 성립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써보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모양을 좀 기억하자면 이런 건데 첫 번째 1번만 먼저 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마치 피타고라스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아니고요. 뒤에 이제 마이너스 2BC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돼요. 이러면 또 이제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생겼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니까. 근데 완전 제곱식 아니고 그 뒤에 코사인 A가 와야 돼요. 요 A가 오는 겁니다.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공식인데 뭐 당연히 외워야지. 그죠? 그래서 요 식이 완성되려면 이제 필요한 걸 보면 변의 길이 A, 변의 길이 B, 변의 길이 C, 그리고 각도 A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하나가 필요해요. 그럼 얘네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빵꾸가 나면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주로 변의 길이 BC에다가 각도 A 변의 길이 BC랑 각도 A면 그 각도가 어디 있냐면 딱 사이에 껴있는 거거든요. 변의 길이 B하고 변의 길이 C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을 알 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물론 A 알고 C 알고 각도 A를 알 때 B도 구할 수 있긴 있거든요. 이 코사인 법칙 쓰시면. 근데 그렇게 구해보면 B가 2개가 나와요. 뭐 왜 그런지는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잖아. 그래서 2개가 나온다고 귀찮게. 그래서 힌트가 주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풀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변의 길이 2개랑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있을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을 쓴다. 그런 이야기고요. 반대로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변의 길이가 3개 다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 A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뭐 혹은 코사인 B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C도 구할 수 있어요. 셋 다 구할 수는 있는데 아마 실제로 구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코사인이라는 것도 결국 삼각함수 값인데 우리가 아는 값이 몇 개 없잖아요. 각도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각을 구할 수 있긴 있다만 이제 잘 골라서 구하셔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이런 모양새로 생겼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써요. 엄청나게 많이 쓰일 녀석이기 때문에 아마 뭐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다 외우고 있을 거고요. 혹시 까먹으셨으면 이참에 또 다시 공부하셔서 외우도록 하십시오. 뭐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안 될 녀석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거 다 또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예각삼각형인 경우, 직각삼각형인 경우, 둔각삼각형인 경우.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차피 다 똑같다라는 거고요.
얘도 옆으로 가서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B의 길이는 4고 AC의 길이는 5고 코사인 A가 8분의 1이래요. 역시나 A라는 각도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8분의 1이라는 값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각의 이등분선 나왔죠. 각의 이등분선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 그럼 사실은 하나밖에 없지 뭐. 뭐냐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 그죠? 요 길이 4고 요 길이 5기 때문에 얘와 얘의 비율도 4대 5여야 돼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그러면서 물어보고 있는 게 이제 AD의 길이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중간에 갑자기 AD를 물어봤어요. 일단 주어져 있는 힌트는 주어져 있는 힌트를 파란 걸로 표시해 보면 요 각 길이 하나 나와 있고 요 길이 하나 나와 있고 요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의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거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게 저거 파란색이 단데 그럼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빨간 거라고. 코사인 법칙으로. 그럼 빨리 구해보면 BC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한 것은 요거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A인데 요게 이제 8분의 1이다 그랬어요. 8분의 1이니까 얘랑 얘랑 얘까지 이렇게 약분되겠다. 그쵸? 그래서 계산해보면 16 더하기 25에서 5를 빼는 거라서 해보니까 하필이면 36이에요. 완전 제곱수다. 그죠? 그래서 BC라는 변의 길이가 6이구나 라고 찾아지네요. 그쵸? 찾아놓고 나서 그 다음 구하라고 한 건 AD거든. 근데 아까 각의 이등분선 그랬잖아요.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라고? BD와 CD의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요. 몇 대 몇이라고? 4대 5라고. 그럼 6이라는 선분의 길이를 4대 5로 쪼개보면 이거 둘이 더하면 4대 5를 더하면 9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전체 길이의 9분의 4, 전체 길이의 9분의 5 그런 이야기잖아. 그럼 6에다가 9분의 4를 곱하면 얼마야? 3이니까 3분의 8이죠. 요 선분의 길이는 3분의 8이에요. 나머지 요 3분의 길이는 3분의 10이겠네요. 그래야 둘이 더하면 6이고 4대 5 될 거니까. 그지?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구해야 되는 건 요 선분의 길이인데 얘를 구하려면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 알았고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도 알아요. 근데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최소한 얘한테 해당하는 대응각 요 정도는 알아야겠죠? 사인 법칙이 됐든 코사인 법칙이 됐든 뭐가 됐든. 왜냐면 이거 각의 이등분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이 각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의 값을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요 파란색 선분이랑 요만큼의 빨간색 선분이랑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노란색을 찾을 수 있고요. 요 코사인의 값은 뭘로 찾을 수 있냐면 다시 커다란 삼각형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커다란 삼각형도 B라는 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세 변의 길이 다 알니까 코사인 B 구할 수 있고요. 요 조그만 반트막짜리 삼각형도 요 길이랑 요 길이 알고 있고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으면 노란색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세워보면 자, 코사인 B부터 구하러 갑니다. 코사인 B라는 건 큰 삼각형으로 볼 거예요. ABC. 이제 얘도 변의 길이 3개 나와 있을 때 각도 찾는 것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 있으시면 꼭 연습을 해두세요. 코사인 B라는 건 분모에 2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면 되겠다. 그죠? 요 길이 4, 요 길이 6, 요 길이 5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뭐냐? 8, 6, 48 분의 분자는 16에
36을 더하고 25를 빼네요. 그러면 52에서 25를 뺄 거니까 27이네. 그러면 3으로 나누어질 테니까 3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이 녀석이 지금 코사인 B입니다. 16분의 9가. 생각보다 좀 덜 더럽네요. 그럼 코사인 B가 16분의 9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시 조그만 삼각형 보자고요. AD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한 것은 4의 제곱 더하기 3분의 8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의 3분의 8의 16분의 9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하기 전에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좀 해보면 16이랑 8, 2 날라가고 3이랑 여기 3 하나 날라가고요. 그래서 여기가 4, 3, 12네요. 근데 요건 16이었다 그지? 16에서 12를 뺄 거니까 4 더하기 9분의 8, 8이 64 이렇게 생겼고요. 4하고 36이니까 아싸 9분의 100이네요. 누가요? AD의 제곱이. 그래서 AD라는 선분의 길이는 3분의 1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예제 문제 치고는 꽤 길었죠. 복잡하게 생겼고. 근데 다 들어있는 거야.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게. 애초에 나와 있는 게 파란색 변의 길이 두 개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에요. 그걸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바로 구할 수 있고 그거 구한 걸로 다른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의 값을 하나 구한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요 선분의 길이도 한번 구해봐 라는 거예요. 역시나 또다시 코사인 법칙을 써라 그런 이야기예요. 코사인 법칙을 3번 쓴 거다. 3번.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예제 문제인데 이렇게 복잡합니다. 꼭 연습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 유제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AB랑 BC의 길이의 B, BC랑 CA의 길이의 B가 나왔어요. 그럼 정확히 변의 길이는 모르지만 세 변의 길이의 비율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갑자기 코사인 C를 물어봤죠. 다행인 건 뭐냐면 삼각비라는 건 혹은 삼각함수라는 건 실제로 삼각형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 똑같이 닮아 있는 삼각형들끼리라면 어차피 뭐 한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의 값, 사인의 값들은 다 일정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비율만 알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BC가 중간에 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볼까요? BC라는 선분의 길이를 3이라고 보면 CA라는 선분의 길이는 5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3이면 얘가 6이면 돼요. 이러고 풀어도 된다고. 원래는 뭐 6K, 3K, 5K 뭐 이렇게 해야겠지만 어차피 다 약분돼서 없어질 건데 뭐 그죠? 다음 유제 4번. 요건데요, 요거. 이게 코사인 1법칙이거든요, 사실은. 삼각형을 그려보면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거예요. 막 그려도 정삼각형처럼 보이네.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빡 떨어뜨릴 거예요. 수선. 그리고 변의 길이는 각도에 대응되는 변을 같은 알파벳으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a분의 y가 코사인 b예요. a분의 y가 코사인 b예요. 그래서 y라는 게 a 코사인 b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또 왼쪽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b분의 x가 코사인 a거든요. b분의 x가 코사인 a예요. 그래서 x라는 게 b 코사인 a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x랑 y랑 둘이 더하면 뭐예요? c예요.
그래서 코사인 2법칙이 1법칙이 누구냐면 C라는 건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물론 A, B, C가 서로 이제 자리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나온 게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죠. 이거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 소문자 C랑 똑같은 거라고. 얘가 누구다? C다. 근데 그게 뭐랑 똑같대? 14 빼기 C랑 똑같대잖아요. C가 얼마란 이야기야? 7이란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얘가 코사인 1법칙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그냥 바로 암산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약간 복잡했을 녀석이에요. 아마 코사인 B 자리에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뭐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계산하셨어야 될 녀석이에요. 그거보다는 이게 코사인 법칙 1법칙이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가서 이제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한번 결정해 보세요인데 어차피 이름이 달려있는 삼각형, 다음 삼각형이 어떤 녀석인지 살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얘는 이런 삼각형이야 이름을 달 수 있는 녀석은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즉 변의 길이 가지고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라고 했지만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런 삼각함수들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인 법칙을 변형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변형이야. 이건 해보면 알지만 원래 사인 법칙 할 때 나오는 녀석이에요. 이해잖아 이거. 사인 A분의 A가 2R이야. 그래서 사인 A랑 2R을 자리 바꾼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됐어. 가봅시다. 예제로 가보시면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사인 A가 2분의 루트 1에 우리가 아는 숫자예요. A가 얼마다? 4분의 파이다. 물론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3파이다. 사인이니까. 그죠? 근데 나 조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대요. 만약에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랬으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근데 얘가 더 작다는 건 무슨 소리인 거야? A라는 변의 길이가 직각삼각형일 때보다 짧아졌다는 거야. 등호가 들어간 경우를 생각해보면 얘가 A고 얘가 A인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뭐 얘가 B고 얘가 C라고 했을 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인데 등호가 없어지고 부등호가 이렇게 되었다는 건 BC의 선분의 길이는 그대로 있는데 A라는 녀석의 길이만 짧아졌다는 이야기니까 B도 그대로 C도 그대로 A만 짧아졌다는 거야. 즉 각도 A는 90도보다 작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조건이랑 나조건 이 두 개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뭐다? 바로 각 A가 4분의 파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조건에 보면 A랑 B랑 둘이 더한 게 루트 2분의 C다 그랬거든. 루트 2C다 그랬거든. 저기서 이제 눈치를 싹 챘으면 참 좋은데 뭐 그게 아니다 치더라도 그 다음 써먹을 수 있는 게 얘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인 A가 나와 있으면 사실은 코사인 A도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코사인 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걸 이용해서 얘랑 좀 짬뽕을 해볼 거예요. A제곱이라는 건 코사인 A로 할까요? 코사인 A라는 건 루트 2분의 1인데 얘는 2, B, 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여기서 문자 하나를 없애고 싶은데 이제 이거는 값을 알고 있고 여기 막 a, b, c가 다 섞여 있는데 b도 2개 써 있고 c도 2개 써 있잖아요. 근데 a는 하나밖에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a를 없애버릴 거예요. a가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2c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할 거야. 이거 제곱한 걸 바로 써보면 b제곱 더하기 2 루트 2c 빼기 2c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b제곱은 둘이 알아서 없어지고요. c제곱도 c제곱이었던 게 마이너스 2c제곱이랑 붙어서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 루트 2분의 1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이 녀석을 좌변으로 던지면 루트 2bc라는 건 분자가 2 루트 2c 빼기 c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c로 하나씩 나누어지겠다. 그쵸? c는 어차피 변의 길이여가지고 0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c로 하나씩 나누기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 루트 2b가 2 루트 2 빼기 c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뭘 잘못했나? 아, 이 b 어디 갔어? 에이, b. 다시 던지면 루트 2bc는 2 루트 2bc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얘도 bc고 얘도 bc다. 그죠? 요거 우변으로 넘기면 하나씩 사라지고 요거 좌변으로 넘기면 c제곱 되네요. c제곱이라는 건 루트 2b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c 하나를 약분해보면 c라는 게 루트 2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럼 c가 루트 2b라는 건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여기다 집어넣어볼까요? 그럼 a 더하기 b가 루트 2b니까 2b다 그 얘기여서 b를 하나 넘기면 a랑 b랑 같다 그런 이야기네요. 오, 그래서 이대변 삼각형인데 하필이면 또 각도 A가 45도다. 변의 길이 두 길이 같고 각도 하나가 45도예요. 대응되는 변이. 아마 B에 해당하는 각도도 쟤랑 똑같이 45도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 두 개에 하나가 90도짜리일 테니까 답은 직각 이대변 삼각형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우, 중간에 산수 틀 뻔했어. 큰일 났네. 5번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이 5번째 유제가 여러분 내신할 때 훨씬 더 많이 봤을 녀석인데 이 단원의 제목처럼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나와 있는 걸 쳐다보고 변의 길이 살펴보세요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거 다 변의 길이로 나타내 보라는 거야. 변의 길이로 나타내는 방법은 앞에 써 있었지만 다시 써보면 sin a분의 a가 2r 이렇게 생긴 거였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2r분의 a가 sin a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sin a 자리에는 2r분의 a를 쓸 거라는 거야. sin b 자리에는 2r분의 b를 쓰면 되겠죠. 얘는 sin a 더하기 b인데 삼각형 abc이기 때문에 이건 파이 마이너스 c랑 같은 거고 sin 파이 마이너스 c는 sin c랑 같은 거니까 얘는 또 2r분의 c예요. 좌변은 분모를 2r로 싹 통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우변 넘어와서 보면 sin a 여기 또 붙어 있어. 여기에 또 2r분의 a니까 분모에 2r이 생겼어요. 결국 약분될 거라고 2r이. 그리고 코사인 c는 분모에 2ab
약분의 분자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다 소문자 ABC로 나타나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이 통째로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싹 바뀔 거니까 인수분해 잘 해보시면 어떤 녀석인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저번에 반지름이 갑자기 끼어 들어가게 되겠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알아서 싹 약분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해보시면 되고요. 어떤 삼각형인지 찾으세요. 그러면 뭐 맨날 저런 것들이니까요.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좀 한꺼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밑변이랑 높이를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디를 A라고 할까?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그럼 요 변의 길이 A, 요 변의 길이 B, 요 변의 길이 C고요. 여기서 수선 하나 떨어뜨려서 요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보면 우리 보통 넓이는 대문자 S로 나타내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 AH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아까 요거 코사인 법칙 증명할 때도 했고 코사인 1법칙 이야기할 때도 저렇게 생긴 삼각형 이용해서 뭘 했냐면 요 높이를 각도 하나를 괴롭혀가지고 삼각함수 가지고 삼각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었거든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B분의 H가 사인 C랑 같은 거예요. 그죠? B분의 H가 사인 C랑 같은 거라고. 그럼 H는 누구랑 같다고요? B 사인 C랑 같은 거라고요. 얘가 B 사인 C랑 같은 거라고요. 얘가 B 사인 C랑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 A에 B 사인 C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 녀석이 첫 번째로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제 우리 보통 입에는 어떻게 붙어 있냐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각도 세타는 누구다? 변의 길이 A, 변의 길이 B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 걔가 세타다.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오케이? 2분의 1 A, B 사인 C. 그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더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A, B, C 바뀌어도 돼요. 2분의 1 뭐 A, C 사인 B 하셔도 되고 2분의 1 B, C 사인 A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변의 길이 두 개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만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장난을 치냐면 사인이 나와 있잖아. 기껏 사인 법칙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래서 저 사인 C 자리에 뭘 때려 넣을 거냐면 우리 좀 전에도 했지만 사인 C 분의 C가 ER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C라는 게 누구랑 같은 거다. 이렇게 자리 바꿀 거니까 ER분의 C랑 같은 거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인 C 자리에 누구 넣을 거냐면 ER분의 C를 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 2랑 분모 2 합쳐져서 4R분의 A, B,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사인 C 자리에 2R분의 C를 집어넣으면 4R분의 A, B,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치? 그리고 반대로 이런 짓도 한다. 사인 C랑 ER이랑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생긴 것도 만들 수 있지만 이 C라는 건 ER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A는 ER 사인 A, B는 ER 사인 B, C는 ER 사인 C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A랑 B 자리에 ER 사인 A, ER 사인 B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 식은 또 어떻게 되냐면 E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도 돼요. 참고로 이거하고 이거는 수능 특강에 안 써 있거든요. 뭐 안 써 있으니까 꼭 써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잘 안 써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사인 법칙 배웠으니까 끼워 넣는 거지 실제로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응. 특히나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얘는 진짜 어쩌다 한번 나오긴 해요. 요거 정도는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어차피 2R분의 변의 길이 하나가 사인의 값이랑 같다는 걸 이용하시면 즉 얘를 가지고 요거 유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못 풀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초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생각할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사인의 값을 하나 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거하고 이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있는 어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서 제가 그냥 써드린 거고 내신 공부할 때는 한 번씩들 봤을 녀석들이어서 그냥 제가 쓴 거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반지름 얘기가 나온다면 사실은 외접원의 반지름보다 내접원의 반지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내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 있는 공식 중엔 누가 있냐면 자리가 계속 되나? 내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는 건 내접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로 표현해보면 2분의 1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요게 내접원의 반지름 들어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얘가 훨씬 더 많이 쓰일 녀석입니다. 이거 그림을 이해해보자면 이런 건데 원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원은 그리기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내접원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접원의 중심, 내심에서 각 접점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요. 그럼 이거 다 수직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꼭지점에서 내심에다가 선을 다 그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을 따라서 가위질을 해요. 삼각형을 잘라. 그 다음에 펼쳐. 그러니까 요 삼각형 이렇게 옆으로 싹 펼쳐가지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요 왼쪽 편에 있는 요 녀석도 저쪽으로 펼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 세 개는 높이가 전부 다 내접원의 반지름인 R로 일정한 녀석이 돼요. 그죠? 이렇게. 삼각형, 납작한 삼각형 3개는 다 내접원의 반지름이 R이고요. 밑변의 길이들을 다 더하면 이건 원이 아니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온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얘가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 차라리 얘는 어디 메모해놓고 기억을 하시고요. 책에 안 나오나? 안 써있네요. 보시면 삼각형 밑에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역시나 이것도 책에 없는데 우리 내신 할 때 했던 거거든요. 헤론 공식이라는 거 있었어요. 헤론 공식이라는 거 있었다고. 그 헤론 공식 뭐였냐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유용하죠. 왜냐면 변의 길이 2개랑 요거 하나 알아야 되는데 뭐 얘는 그렇다 치고 이거 변의 길이 3개랑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변의 길이 3개랑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헤론 공식은 변의 길이 3개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유용하죠.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안에다가 소문자 S, S-A, S-B, S-C 이렇게 생겼는데 이 소문자 S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A랑 B랑 C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걸 의미해요. S라는 걸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넓이는 S, S-A, S-B, S-C 곱한 다음에 루트를 빡 씌우는 거다 거든요. 실제로 S라는 소문자를 쓰기 싫어서 그냥 A, B, C 가지고 다 나타내도 그렇게 어려운 녀석 안 나와요.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더하기 C,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분모에 2의 4제곱 그리고 밖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 녀석이에요. 유도하는 과정은 뭐 수능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유도하는 과정은 뭐냐면 변의 길이 3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변의 길이 3개로 코사인의 값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코사인의 값을 하나 구할 수 있으면 사인의 값도 하나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이야 뭐 양수도 있고 무수도 있지만 사인은 맨날 양수잖아요. 0에서 파이 사이에선. 그러니까 코사인의 값을 하나 알면 사인의 값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봐봐. 변의 길이 3개로 코사인 하나 구하고 그거 가지고 사인을 하나 구해. 그럼 변의 길이 원래 3개 알았잖아요. 사인 하나 알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 과정을 압축해 놓으면 얘가 돼요. 다 유도해 보면. 그러니까 이 유도하는 과정은 저희가 어디서 봤죠? 실력 정석에 있거든요. 기본 정석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중요하다는 거야. 몰라도 돼. 대신에 변의 길이 3개만 알아도 넓이는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걸로 코사인 구하고 그걸로 사인 구하고 다시 두 변의 길이랑 사인 값 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 꽤 많이 쓰이는 녀석이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말했지만 책에 빈 공간 있으니까 거기다가 메모 좀 해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각형의 넓이는 그러게 해야지. 잠깐만요. 네, 여기다 할까요? 요 사이에다가 사각형의 넓이는 약간 특별한 사각형과 막대먹은 사각형 두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한 녀석으로는 누가 나오냐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예를 들면 이런 거?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들이 같잖아요. 물론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마주보고 있는 변이 서로 평행한 게 평행사변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이 뭐냐면 대변의 길이들이 같다는 거야. 그럼 변의 길이 요거 하나를 A라고 보고 요거 하나를 B라고 보고 요 각의 끼인 각 세타라는 걸 알아냈으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뭐다? A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잘라보면 되지. 대각선 하나를 그어서 잘라보면 사각형 넓이 둘이 똑같을 거잖아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근데 왼쪽 밑에 있는 삼각형은 변의 길이 하나 A, 변의 길이 또 하나 B 사이에 끼어있는 거 세타. 넓이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걸 2배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변의 길이 2개랑 사이에 끼어있는 각 하나 나오면 알 수 있고요.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세타여도 당연히 가능한 거야. 그치? 사인의 값은 세타나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똑같잖아요. 아니면 여기를 세타라고 해도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각도 하나만 알아내시면 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평행사변형이고요. 이름 없는 이상한 사각형. 막대 먹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 또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변의 길이를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요 대각선이랑 뭐랄까요? 요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그 대각선 사이에 끼어있는 각 이런 애들을 알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요놈들이 나와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 노란색 대각선 먼저요. 평행 이동시켜서 양쪽 꼭지점으로 보낼 거야. 여기하고 여기로. 그리고 요 파란색 대각선도 평행 이동시켜서 요리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이건 뭐가 됐다? 평행사변형 됐다. 그림으로 약간 직사각형처럼 보이는데 꼭 직사각형 아니어도 돼요. 노란색 끼리는 다 평행한 거고 파란색 끼리는 또 다 평행한 거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고요. 그럼 이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 자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노란색 대각선의 길이를 A라고 보고 파란색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보면 넓이는 A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이게 커다란 사각형인데 물론 세타는 요 끼어 있는 각 대각선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 거예요. 커다란 사각형이 AB 사인 세타인데 내가 구하는 건 커다란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그 하얀색 사각형은 이 또 각각의 사각형들을 다 반씩 잘라낸 거잖아. 그죠? 요만한 사각형은 절반이고 또 요만한 사각형에서 절반이고 요만한 사각형에서 절반이고 또 요만한 사각형에서 절반이기 때문에 전체 절반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이랑 비슷하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조심해야 될 건 대각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은 변의 길이, 그냥 삼각형은 대각선의 길이.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야, 왜 이래? 이제 4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AB라는 선분의 길이는 3이고요. AC라는 선분의 길이는 2고 BAC라는 각의 크기가 120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삼각형 ABC에 외접하는 원이 있대요. 약간 근질근질한데 일단 그리고 BC라는 선분의 길이랑 BD라는 선분의 길이가 똑같대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사각형 ABDC의 넓이를 구하세요입니다. 자, 일단 ABC라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변의 길이 두 개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나왔어요.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BCD라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구하려고 보고 있는 중인데 ABDC라는 커다란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마주보고 있는 각 두 개는 더하면 파이예요. 180도. 여기 120도라고 여기 몇 도라고? 60도라고요. 왜냐면 이 120도라는 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호의 원주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해당하는 중심각은 몇 도냐면 240도예요. 그럼 남아있는 요각도 몇 도냐면 360도 중에 240도 뺄 거니까 120도 남았고요. 이 120도에 해당하는 호는 얘인데 이 녀석에 해당하는 원주각은 또 이거잖아요. 그래서 60도예요. 그지? 그러니까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 있대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각의 합은 180도로 항상 일정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가 120도라고 힌트가 주어지는 순간 여기에 60도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랑 변의 길이 똑같은데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60도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60도예요. BCD라는 삼각형이 뭐 됐다? 정삼각형 됐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쵸? 정삼각형이면 이제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네. 한 변의 길이만 알아내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해지잖아요.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코사인 법칙 가지고 구하면 되죠. 2 나와 있고 3 나와 있고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있으면 그냥 대놓고 쓰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BC라는 선분의 길이를 먼저 찾읍시다.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BC의 제곱은 BC 맞죠?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의 3의 코사인 120도 이렇게 생겼고요. 코사인 120도는 180도에서 60도 뺀 거야. 참고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건 파이 빼기 60도예요. 코사인 60도이긴 하지만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산수 마저 해보면 4 더하기 9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랑 얘가 약분되고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더하기 6입니다. 그래서
19라는 뭐야 이런 이상한 숫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9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쵸?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사각형 A, B, D, C는 자르면 되죠? 삼각형 A, B, C랑 삼각형 B, C, D를 더하시면 되고요. 삼각형 A, B, C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더하기 요 녀석은 정삼각형이니까 뭐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삼각형 아예 공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그것도 결국 2분의 1 AB 사인 세타랑 같은 거겠지. 2분의 1 A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요거 4분의 루트 3 루트 19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사인 120도는 뭐 사인 60도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산수하시고 산수하셔서 더해보시면 루트 3 빼고 나머지 유리수는 뭐가 나오겠지 뭐 들어온 거. 그래서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아 밑에 유제 하나 남았구나. 아 끝났다고 좋아했네. 밑에 유제 보시면 요거 되게 비슷한 게 올해도 있나? 자이스토리에 보면 있거든요. 작년 거는 있었는데 올해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아직. 작년에 제가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걸 정말 한 10번 정도 해설했거든요. 근데 좀 특별한 문제이긴 했어. 왜 특별했냐면 여기 6분의 파이가 보이죠. 제가 이거 맨 첫 번째 예제인지 뭔지 풀 때 이 6분의 파이라는 각도는 너무 소중한 각도라서 웬만하면 안 쪼개거든요. 살리고 가야 돼. 6분의 파이는. 그래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힌트들을 보면 파란 걸로 A, B라는 선분의 길이 나와 있고 아이고 손을 묶고 A, B라는 선분의 길이가 나와 있고 또 A, C라는 선분의 길이가 나와 있고 각도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AC라는 선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마 뭐 외접원의 반지름 이런 건 필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누구냐면 요 변의 길이가 나왔어. PQ. 그러면서 뭐 물어봤냐면 PR이라는 선분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PQ라는 선분이랑 PR이라는 선분의 특징은 뭐다? 수선이다. 수선이다. 왜 하필 수선일까? 그래서 요 6분의 파이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거라고 그랬는데 ABC라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노란색으로 보조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윗부분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이랑 아랫부분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고요. 위에 거 나름대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에 거 나름대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론 2분의 1 A, B, 사인 세타 가지고도 구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그 두 개를 연립해 보시면 요 변의 길이가 금방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커다란 삼각형 ABC 그냥 통째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아니면 잘라서 위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 넓이 둘이 더하는 거나 어차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커다란 삼각형은 변의 길이 두 개 나왔고 사이에 끼어있는 각 나왔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얘네들이 수선을 떨어뜨린 거니까 저것을 높이의 역할을 하는 선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변의 길이랑 높이 나온 거고 변의 길이랑 높이 나온 거라고 역시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작은 삼각형 넓이 두 개가 큰 삼각형 넓이랑 같다. 이거 가지고 답을 먼저 내보시면 되고요. 레벨 1부터는 제가 주말에 해설할 테니까 꼭 풀어 오시고요. 지금 예제랑 유제만 하는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 숙제는 레벨 3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오면 제가 바로 해설할 건데 문제 안 보고 왔으면 해설을 듣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보고 오시고요. 여기까지 동영상 보신 분들은 저한테 동영상 다 봤다고 문자 보내세요. 아시겠죠?
그걸로 숙제 확인하는 겁니다. 설마 뭐 요거 유제까지는 풀었고 그 뒤로 끊어서 안 봐서 이따위 소리 안 하겠지? 진짜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요. 그냥 쿨하게 안 봤으면 안 본 거지 뭐. 이 말도 본 사람이나 보겠다, 그죠? 여기까지 본 사람은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서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요. 끝까지 다 봤다고. 1시간 5분 정도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1배속으로 안 보잖아요. 뭐 한 1.5배속 뭐 이렇게 보면 실제로 한 40분 정도면 다 보겠다, 그죠? 40분 정도면. 금방 볼 수 있을 테니까 평일에 하루 시간 내서 공부하도록 하시고, 이번 주는 요거 하나만 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수원 한 단원, 수투 한 단원 이렇게 나갈 거예요. 평일에 공부하는 버릇을 좀 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합시다. 대학 가야지. 그래요? 그래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